안녕하세요, 주당님들. 호이도가입니다. 지난주 홉 담금주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다고요? 영상 끄고 그거부터 만들러 가세요. 굴러. 자, 지난번 홉 담금주 만들고 남은 K홉 100g과 국산 엿기름으로 진정한 의미의 KA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KA는 핑계고 이거 자랑하려고요. 이건 올인원 맥주 양조기입니다. 역시나 수제 맥주 카페에 기웃거리다가 20만원에 업어왔습니다. 요즘 위스키 만들기 컨텐츠를 하면서 꽤나 귀찮은 과정들이 많아서 이리저리 찾아보다 딱 눈에 들어온 장비입니다. 만듦새가 아주 좋습니다. 이 장비의 최대 장점은 내솥과 외솥으로 분리가 된다는 점인데요. 내장된 스크린을 이용해 맥즙을 우리고 내솥을 위로 들어올려 고정하면 아주 편안하게 몰트 찌꺼기와 맥즙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분리된 맥즙을 위로 끌어올려주는 펌프입니다. 만약 이런 펌프가 없다면 아래 밸브를 통해 내려온 맥즙을 받아서 위로 부어주고 다시 밸브로 나오는 맥즙을 받아서 위로 부어주고 하면서 몰트 찌꺼기가 정렬되고 그 몰트 찌꺼기를 통해 필터링된 맑은 맥즙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은 위스키 양조에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만 잡맛을 잡기 위해서 하면 좋겠죠? 이제 양조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엿기름 5kg에 물 25L를 사용할 겁니다. 먼저 물 20L를 당화조에 부어줍니다. 나머지 5L는 나중에 당화된 몰트를 한 번 더 씻어내주는 스파징 작업에 사용할 겁니다. 보통 당화 과정에서 곡물과 물의 비율을 1대3으로 잡는데 이 장비에는 아래 데드 스페이스라고 내솥 밑에 뜨는 공간에 물이 약 6L 정도 담긴대요. 그래서 그만큼 물을 더 잡아주는 게 좋다고 해서 그만큼 더 물을 잡아서 1대4 비율인 20L를 넣어주었습니다. 자, 이제 물을 데워야 합니다. 근데 플러그가 고약한 모양이라 우선 이거부터 바꿔주고요. 보시면 메뉴를 통해 여러 가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불의 색이라고 할 수 있는 파워도 조절할 수 있고 목표 온도도 설정할 수 있고 그 온도를 유지할 시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선 불의 세기는 2000W, 목표 온도는 67도로 설정하겠습니다. 또 녹화를 안 누르고 하고 있었네요. 엿기름을 조금씩 부어주며 뭉치지 않게 잘 풀어줍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수입 몰트를 사용해 당화를 할 때와는 다른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 엿기름은 발화된 그 싹을 제거하지 않아서인지 달콤한 맥즙의 냄새보다 그 풀의 풋내가 먼저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긍정적인 작용을 할지 부정적인 작용을 할지. 아무튼 이렇게 5kg의 엿기름을 다 넣었습니다. 이제 탑 스크린을 끼우고 뚜껑 닫고 펌프를 연결한 뒤 펌프를 가동시키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탁한 물이 나오는데 이대로 기다리다 보면 점점 맑은 워터가 올라올 겁니다. 자, 이대로 70분 당화시키겠습니다. 약 50분 정도 지났을 때 목표 온도를 70도로 올려줬고 조금 더 고온에서 나머지 20분 더 당화시켰습니다. 보면 이렇게 맑은 워터가 올라오고 있죠? 이제 내솥을 들어 올려서 이렇게 딱 걸면 예스! 겁나 편하게 몰트 찌꺼기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나머지 5L의 물을 끓여줍니다. 어느 정도 맥즙이 내려온 것 같아서 이제 다음 단계 스파징을 해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아직 몰트에 잔뜩 묻어있을 끈적끈적한 당 성분을 뜨거운 물을 부어 씻어내주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약 70도로 데워진 물 5L를 골고루 부어줍니다. 이거 사길 너무 잘했습니다. 약 1시간 정도 기다린 후 이제 내솥은 분리해 몰트 찌꺼기는 버려주고요. 만들어진 워트를 끓이는 보일링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이때 홉도 넣어서 홉의 쓴맛과 향을 맥즙에 입히는 작업을 합니다. 홉을 거르기 쉽게 메쉬망을 하나 걸어주고 워트를 끓여줍니다. 떠오르는 거품은 단백질 성분으로 맥주 맛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걷어내고요. 워트를 끓이면서 약 3번에 걸쳐 홉을 나눠서 넣어줍니다. 처음 끓일 때 넣는 홉은 쓴맛을 담당하고 이후 두 번째, 세 번째 넣는 홉은 프레쉬한 홉의 향미를 담당합니다. 보일링이 끝나면 빠르게 워트를 식혀주기 위해 칠러를 넣어 찬물을 순환시켜줍니다. 당화가 끝난 워트의 오리지널 그래비티는 1.061 정도네요. 빠르게 식힌 워트는 일부러 낙차를 주어 산소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게 하며 발효조에 넣어주고요. 무난한 US05 에일 효모를 한 팩 부어주고 소독에 신경 쓰며 뚜껑을 닫아줍니다. 7일 뒤 발효가 끝나고 비중을 재보니 1.010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알코올 도수가 6.69%입니다. 이제 영하 4도의 술장고에서 후숙을 하겠습니다. 다시 7일 뒤입니다. 이제 병입을 하면서 탄산화도 시키겠습니다. 병에 바로 가루 설탕을 넣어도 되는데 좀 더 균일한 탄산화를 위해 물 1L에 계량한 설탕을 넣고 끓여서 시럽으로 만들어 넣어줄 겁니다. 깨끗한 통에 만든 설탕 시럽을 넣고 아래 가라앉은 효모 찌꺼기는 빼고 맥주만 잘 부어줍니다.
사실 이때도 사이펀을 이용해서 최대한 공기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은데 마음이 급해서 그냥 부어버렸습니다. 수제 맥주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공기 접촉을 피하는 것에 엄청 신경 쓰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통가리를 한 맥주를 이제 병입하겠습니다. 1리터 병에 약 19병 정도 나왔습니다. 이제 마셔볼까요? K-에일입니다. 적당히 탁한 색이 수제 맥주임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탄산이 좀 약하긴 한데 맛있기 편안하고 살짝 단맛과 단조롭지만 꽤나 향긋한 호향이 납니다. 근데 이 끝에 약간의 떫은 맛이라고 해야 하나? 그 미세하게 조금 불쾌한 잔맛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엿기름에 포함된 그 새싹 부분이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건초 같은 뉘앙스가 나거든요. 그치만 뭐 못 마실 맛은 아니고 100점 만점에 한 70점 정도? 사실 65점이라고 하고 싶은데 제가 만들었으니까 애정으로 5점 더 줬습니다. 이게 19병이나 더 있는데 원래 지인들과 같이 마시려고 잔뜩 만든 건데 이거 나눠 마실 정도는 아니네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바로 증류 가겠습니다. 오히려 좋아. 몇 병 마시고 대략 14리터 정도의 K-에일을 1차 증류하여 45%의 로우 와인 2리터를 얻었고요. 이를 물과 섞어 알코올 도수를 20% 내외로 낮춘 뒤 2차 증류하였습니다. 황화합물을 잡기 위한 구리 메쉬 넣어주고요. 이번에는 증류기 넥 방향을 거꾸로 하여 조립해봤습니다. 2차 증류 중에 극초류 약 50ml는 버려주었고요. 그 뒤 100ml 단위로 끊어가며 10번까지 받아주었습니다. 이제 블렌딩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블렌딩을 해보겠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전 그냥 술을 다양한 방법으로 즐기는 아마추어입니다. 재밌잖아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홉에서 기인하는 달콤하면서 시트러스한 과일향이 깔려서 결과물이 매우 기대됩니다. 사실 홉 플레이버드 위스키로 유명한 샤베이의 위스키나 최근 나온 크래프트 브로스의 뉴본 IPA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 본 술이지만 솔직히 그 두 개 다 마셔본 적이 없어서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술은 맛있는 IPA 맥주를 증류한 스피릿을 표방하지만 제 K-에일은 일단 IPA 스타일의 맥주도 아니고 아주 맛있는 맥주도 아니었기에 우선 1번 84% 커팅입니다. 바나나, 그런 흑설탕 같은 아주 진한 단향이 느껴지고요. 2번 83%입니다. 마찬가지로 흑설탕을 졸인 듯한 단향에 풀향이 좀 같이 납니다. 3번 82%. 여기서부턴 과일 향이 확 살아나네요. 그 복숭아의 단내와 자몽 같은 시트러스한 향이 좋습니다. 4번도 82%. 이 3번, 4번 구간에서는 알코올 도수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특정 구간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인지 향도 거의 비슷합니다. 5번 79%. 좀 더 풋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청귤이 연상되는 그런 향입니다. 6번 79%. 6번도 마찬가지로 풋풋한 향기가 나는데요. 그 제가 되게 좋아하는 디퓨저 중에 양재동 꽃시장이라고 있는데 그 완전 풋풋한 풀내랑 꽃향기랑 범벅된 향이 있거든요. 약간 그런 생화가 연상되는 향입니다. 그 다음에 7번도 79%. 이 구간도 많이 나왔네요. 확실히 뒤로 갈수록 그 홉에 그레시하다고 하는 플레옴이 부각되네요. 완전 향수입니다. 8번 76%. 8번부터는 찌르는 듯한 시트러스나 풀향의 세기가 많이 죽어서 오히려 맡기는 더 편합니다. 그 다음에 9번이 63%. 앞에 것들이 향이 너무 강해서 뒤쪽은 향이 거의 안 나네요. 근데 이 향의 세기가 약한 거지 뉘앙스는 전반적으로 풀, 꽃 이런 쪽입니다. 마지막 10번에서 알코올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약 200ml 받았는데 25%에서 끊었습니다. 완연하게 이제 후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뭔가 이렇게 라면 스프 같은 향이
사실 1번부터 9번까지 그냥 제 수준에서는 다 괜찮다고 느껴지는데요. 제가 샤베이나 뉴본 IPA 맛을 알면 비슷하게 따라라도 해볼 텐데 전혀 몰라서 일단 그냥 제 감대로 1번과 2번은 흑설탕과 같은 단향, 3번과 4번은 조금 더 달콤한 과일향, 5번부터는 이제 좀 더 풋풋한 풀네음, 생화, 꽃향기. 그러면 밸런스를 위해 우선 1번과 8번, 9번, 10번을 제외하고 2, 3, 4, 5, 6, 7번을 블렌딩 하고요. 알코올 도수 측정 후에 혹시 알코올이 모자라면 1번과 8번을 조금 더 추가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83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원주 알코올 도수가 83%고 2, 3, 4, 5, 6, 7 700ml니까 0.7L. 저는 60도로 이번에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0.26833L, 그러니까 0.3L를 넣으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1L가 조금 모자라니까 술을 좀 더 넣을까요? 저는 1번은 다 넣고 8번은 반만. 그러면 다시 84에 0.85고요. 60도로 맞추려면 0.34L. 0.34L. 자, 0.34L의 물 계량했고요. 숙성은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이거 피니싱 하려고 만들었던 복분자 캐스크인데요. 11월 3일부터 12월 17일이니까 약 한 달하고 10일 정도 더 시즈닝을 하고 있는 복분자 캐스크입니다. 일단 남은 술은 여기다 부어버리고요. 요 안에 들어있던 복분자주 되게 맛있네요. 완벽하게 안에 술은 다 비웠고요. 원래는 술을 다 빼낸 다음에 좀 말렸다가 다시 불려가지고 이렇게 좀 드라이 과정을 거치는 게 더 정석이긴 한데 누누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냥 방구석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일명 호베이, 사실 저희 동네 그 위스키 모임에서 만난 분께서 호베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우리나라의 K홉과 엿기름을 이용해서 맥주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맥주를 2차 증류하여 만든 스피릿을 복분자 캐스크에 담았고요. 굉장히 한국적인 술이죠. 그러니까 맛이 있을란가 약간 기대는 됩니다. 맛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대로 숙성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맛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리뷰해야 될 제가 만든 술들이 엄청 많은데 조금 모자라요. 약간 이게 우리 집만 그런 건지 다른 분들은 막 몇 주만 숙성하고서도 막 되게 맛이 어떻게 막 변했다, 맛있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던데 저는 최소한 1년 정도는 있어야 그 나무의 떫은 맛도 좀 잡히고 뭔가 좀 술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직 술 만드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지가 6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그나마 지금 여기 있는 요 캐스크가 제가 맨 처음 유튜브 영상에서 채웠던 캐스크인데 얘가 6월 7일에 통입한 거거든요. 얘는 조금 이제 맛이 좀 괜찮아요. 먹을만 하더라고요. 아무튼 요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6개월은 있어야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맛을 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아마 연말에 다른 애들은 좀 미완성이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맛은 어떻다라는 거 한 번쯤 전달해 드리는 그런 컨텐츠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이도가였습니다.